1, 2, 3. 민구, Mengu 프랑스어, 소다. Imnida. Aujourd'hui, c'est le jour 12. Et le 12, c'est doux. 세두, C'est doux. 부드러워요? 네. 재밌는 프랑스 얘기가 가득한 프랑스어 학습 채널 민구맹구 프랑스어 수다에 저는 밍밍. Et moi, c'est Romain. Po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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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um. Les nouvelles rapides. Po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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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um. Poum, poum. 일단 오늘은 프랑스의 제일 큰 뉴스는 물론 선거 얘기해야죠. 저희가 업로드하는 날은 4월 13일인데 4월 12일 기준으로 뉴스를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근데 상관없어요. 선거는 어차피 일요일이었으니까. 네, 그리고 선거 어쨌든 끝났고요. 오케이. 그럼 네. 오늘은 여론조선 얘기 안 하고 결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에 그 프랑스 선거 시스템을 기억하시면 1차 오늘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하여튼 드럼롤 1등 에마뉴엘 마크롱 27.84% 싫어하신가요? 2등 마린 르펜 20 내 부인은 내 마인드 똑같네. 23.15% 거의 4점 몇 프로 차이 납니다. 3등 Jean-Luc Mélenchon. 오, 근데 뭐 3등이니까 네, 2차로 안 갑니다. 네. 21.95 그럼 거의 22%. 21.95. 21.95. 90 하면 안 돼. 아, 그럼 안 돼. 소수점 밑에는. 그래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때? 네, 알았습니다. 그 세 명이 일단 제일 앞에 있고 2차로 가는 사람들이 이마누엘 마크롱랑 마린 르펜, 그 지금 대통령이랑 그리고 내셔널리스트 파티 올라간 거예요. 뭐였죠? 국민연합이라는 당의 그렇죠. 르펜 뭐 저번이랑 똑같아요. 저번 똑같죠? 대통령 선거 2차 선거랑 똑같아요. 똑같게 됐어요. 일단 사람 이름이 똑같은데 숫자는 많이 달라요. 숫자가 어떻게 다른가요? 지금은 멜랑숑랑 르펜이랑 20%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는 그렇게 넘지 않았어요. 르펜은 19% 뭐 19 몇 프로, 멜랑숑은 17 거의 18%였어요. 네네네. 지금은 순서가 똑같은데 마크롱 거를 사이가 많이, 똑같은데 올라갔어요. 딱. 마크롱 거를 많이 가져갔다고 보면 되는 거죠. 마크롱 많이 내렸어 사실 이번에 많이 내렸어. 그 다음에는 4등 그래서 기억하기 위해는 멜랑숑 세 번째, 그 3등 22%, 4등 에릭 세무 7.07%. 확 떨어지네. 확 떨어져요. 네. 지금 옆집이 공사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드릴 소리가 나면 죄송합니다. 그 무슨 한샘이 와서 무슨 핑크대 공사하고 있대. 하여튼 참아주세요. 그래서 이 네 명은 특별한 케이스예요. 왜냐면 5등이 5% 이하니까 한국에는 10% 이상이면은 캠페인 썼던 돈을 다시 받는 거죠. 프랑스에는 5%예요. 그래서 마크롱, 르펜, 멜랑숑, 제무르 그 네 명이 다시 선거운동 때 썼던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와. 근데 남은 후보들이 다 주머니 구멍이 생겼어. 그 프랑스 말 안 됐네요. 그 녹색당이 5% 넘지 않았나요? 녹색당은 사실 5등도 아니고 6등입니다. 네네. 5등은 그 사르코지 아시죠? 칼라 브루니. 네네. 아무튼 그래서 그 여자 베크레스, 발레리 베크레스. 그러니까 사르코지가 있었던 당의 맞아요? 공화당, 레publicain. 네네. 그 여자는 몇 프로? 19% 거의 20% 시작했는데 캠페인을 지금은 4.78%. 와, 돈도 못 돌려받는 신세가 됐네요. 절대. 그리고 이겨도 저도 어차피 스피치 해야 되잖아요. 그 스피치에다가 자기가 자기 돈으로 500만 유로 썼대요. 500만 유로 얼마인데 정말로. 지금 오늘 당장의 회관 환율로 67만 아니야 67억 117만 뭐 얼마? 67억이나 썼다고요? 썼대.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망할 수가 있죠? 그래서 돈을 필요한다니까
그 덩도 돈 필요할 거고 그래서 그냥 뭐지 크라우드 펀딩 같은 거 돈 주라고 했대. 했어. 대단합니다. 근데 뭐 그렇겠지. 그리고 결국은 녹색당은 야닉 자도 4.63. 4.63. 맞다. 죄송합니다. 프랑스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4.63. 그래서 아깝다, 너무 아깝다. 전 후보랑 똑같아요. 그 백화였지랑? 78이었고 얘는 63. 근데 그 당은 유럽에 있는 그 뭐지 EU에 있는 당이니까 뭐 100% 동합 아닌데 뭐 아무튼 같은 당이야. 좋네요. 같은 당이야. 한 가족이 브뤼셀에 있어요. 그냥 뭐 남은 사람들이 뭐 장 라살 3.13, 그 파비앙 호셀 커뮤니스트 공산당 2.28. 뭐 그 다음에는 니콜라 듀포뇨 뭐 그 사람 뭐 그 상관없고 뭐 일단 2.06 그리고 결국 안 이달고 그 사람 사회당 1.75%. 완전 진짜. 망했어. 그 예전에 전전 대통령이 있었던 당이죠. 그쵸 마크롱 바로 전. 마크롱 바로 전에 맞아요. 올랑드가 있었던 맞아요. 사회당인데. 그리고 미테랑 당이에요. 네. 전통당이 많이 전통당 무너졌네요. 이번에 네. 무너졌어요. 아예 완전히 무너졌어요. 망하고. 망했고 그리고 지금은 그 에마뉴엘 마크롱 완전 새로운 당이고 마린 르펜 전통인데 사실 그쵸. 그 당이 오래됐죠. 근데 민족주의 주의자? 민족주의자 당 쪽으로 이렇게 높은 게 처음이고 그리고 멜랑쇼는 사실 멜랑쇼는 사람이 그 당 얘기하는 거 말고 그 사람이 어차피 사회당에서 나갔던 사람이야. 그 뭐지 생각이 너무 달라서 그래도 자기 당이잖아. 그 전통당 아니죠. 그래서 그리고 핵세모 그 7%만 했긴 했는데 뭐 4등이잖아요. 그 남은 거는 완전 밑에 있으니까 그래도 뭐 지금 오늘 첫 번째니까 뭐 새롭게 만든 당이죠. 완전 새롭게 공켓 재정복 맞아. 그래서 프랑스의 정치의 환경이 완전 뒤집었어요. 완전. 되게 역동적으로 변하고 많이 있어요. 움직였죠. 네. 많이 움직였죠. 그리고 좀 사실 필요했던 거죠. 미국이라도 한국은 뭐 자세히 나 모르겠지만 대의민주주의의 아마 20년 전부터 계속 문제가 생길 거야. 그거 문제가 아닌데 그 시스템이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 문제는 나빠졌고 더 보이게 되고 그래서 전통당은 다 없어졌고 뭐 지금 보니까 거의 없어진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새로운 사람 그리고 뭐 사람들이 또 많은 국민들이 변화를 원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 때문이죠. 그것 때문이죠. 결과가 이렇게 나왔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오늘은 선거 이렇게 됐으니까 1차는 일단 에마뉴엘 마크롱과 마린 르펜 2차로 갈 겁니다. 그래서 24일 두 번째 선거 다시 투표소 갈 겁니다. 그 투표율 얘기 좀 해주세요. 투표율 네. 5번째 공화국 그래서 2차 세대대전 다음에 제일 낮은 거 아니지만 두 번째 제일 낮아요. 그때 시락 그 두 번째 선거 했을 때는 그때 제일 낮았는데 근데 어차피 첫 번째 선거보다 항상 두 번째 선거가 투표율이 낮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두 번째 대부분 더 높아요. 그래요? 됐어. 근데 원래 전통으로 더 높은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그거 아니라 어차피 마크롱 싫어하고 르펜도 싫어하는 사람 되게 많으니까 제가 예상하는 거는 그 안 가는 사람 꽤 많을 거예요. 일단은 1차에는 가는 사람이 73.69%, 무효표 1.51%, 그리고 그 취소된 거 0.66. 선거하기 전에 그 신문에다가 맞던 프레스에다가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프랑스 사람들이 너무 실망하고 막 뭐 이렇게 하니까 많이 안 갈 거야. 그런 내용 되게 심하게 나왔어. 특히 멜랑숑 같은 사람이 안 가는 투표 안 하는 사람을 비려해요. 그쵸. 그래서 꼭 가라 이렇게 많이 캠페인을 했는데 제 생각엔 효과가 있었어요. 거의 74% 그 갔으니까 뭐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는 프랑스 시민 거의 반 관심 없는 그 후보 됐으니 넘어갔으니까. 두 번째 투표는 어떻게 또 될지 지켜봐야겠네요. 뭐 얼마나 많이 갈지. 얼마나까지 보자. 근데 제가 그냥 예상해보자. 그냥 나는 60%만 갈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한 70은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오케이. 72까지는 나올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럼 70에서 72까지. 70에서 72 사이 정도? 왜냐면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일자 투표 결과에 대해서 조금 약간 실망을 했지만 또 르펜이 되는 건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또 많이 그쵸. 할 거기 때문에 아주 낮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책임 있긴 있으니까 많이 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예 포기하는 거죠. 봅시다. 네. 그리고 또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1차에서 떨어진 후보들이 약간 지지 선언 같은 걸 하잖아요. 2명 중에 어떤 사람 편이다. 나 대신 누구에 투표해달라 이런 식으로 뭐 언급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죠. 일단 에릭 제모 그 사람 말 들면은 르펜이랑 그쵸, 다른 게 너무 많다. 근데 뭐 사실은 별로 많지 않고. 네, 그분도 어차피 민족주의니까. 그래서 르펜의 그 보트 하라고 했어. 그 그러니까 스피치 자기, 할 때. 또 누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스피치 얘기는 그 떨어지고 나서. 그렇죠. 그러니까 2차로 갈 기회가 없는 분들이 이제 스피치를 한단 말이죠. 연설을. 모든 사람 스피치 하지. 근데 일단 진 하는데, 사람이 내 따라하는 사람들을 다음 2차 선거할 때는 누가 뽑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안 말할 수 있고 뭐 그 상관없어. 그래서 그런 순서대로 보면 제모는 일단 뭐 서프라이즈 없이 그냥 르펜 얘기한 거고 발레리 페크레스 이야기 안 했어요. 누구를 뽑으라. 근데 나는 마크롱 뽑는다 이렇게 말했어. 아 그래요? 그게 큰 메시지가 될 수 있겠네요. 근데 어차피 뭐 이 사람들이 마크롱 뽑을 거예요. 그거 의심이 없어요. 비밀 아니에요? 비밀 없어요. 그거. 아 그래요? 의심이 없어요. 야닉 자도 그 녹색당 일단 마크롱 뽑으라고 했어요. 아 그래요? 무조건 그 르펜 방해해야 돼요. 방해해야 안 돼요. 된다. 장 라살 모르겠어요. 사실 몰라요. 장 라살이 누구죠? 장 라살이 뭐 사실 지난번에도 얘기 안 했어요. 우리는. 뭐 큰 상관없어요. 사실 3% 하는 게 그 사람한테는 되게 좋은 스코어예요. 공산당 일단 르펜 방해해야 된다. 이렇게 했고 이달고 그래서 사회당 네. 똑같이 일단 르펜 막아야 되니까 마크롱을 뽑으세요 말했어요. 그 흥미로운 거는 저닉 멜랑숑만 남잖아요. 지난번 3등 그쵸? 지난번에는 이렇게 무조건 르펜 뽑지 말라고 했어요. 네. 근데 신문에 아무것도 리포트 안 했어요. 그거 한 줄도 안 나온 거죠? 한 줄도 기사에? 안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너 지난번처럼 아무것도 얘기 안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기자들이. 그래서 그거 안 하기 위해는 5번 말했어요. 마린 르펜한테 한 투표 주지 마세요. 이렇게 마린 5번 말했어요. 그 사람한테 표를 주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렇게 5번 말했어요. 다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게끔. 그래서 한국 신문에도 나왔어요. 그 문장. 네, 맞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 거짓말도 지지하는 나왔지. 사람이 없었던 뭐 멜랑숑 후보가 이번에는 르펜을 뽑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막 이런 식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르펜한테 주지 않는 방법은 마크롱을 뽑아서 안 줄 수도 있지만 포기해서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 멜랑숑의 말 따라가고 싶은 사람이면 그냥 마크롱 뽑는지 아니면 안 가는지 그냥 아니면 뭐 투표소에 안 가거나 아니면 가거나 뭐 아니면 기권을 하거나 그쵸. 뭐 그걸로 그런 해야지. 거겠죠. 그런 거 해야지. 네. 일단 르펜한테 주지 마라. 그렇다고 또 마크롱한테 투표를 해라 이런 말은 하지 않았군요. 할 수 없어요. 마크롱한테 너무 많이 화났고 실망하고 그 멜랑숑 그 국회의원이니까 계속 국회 선당에서 계속 사와서 그 당에다가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뭐 갑자기 그냥 마크롱을 서포트할 수가 없죠. 그리고 따라하는 사람들도 실망했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 그 큰 자전거 대회가 있어요. 프랑스에. 아 이번 주 일요일에요? 이번 주 일요일. 와 엄청 덥겠다. 사실 프랑스가 그렇게 덥지 않아요. 요즘. 아 진짜요? 근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나는. 아무튼 이름이 파리 호베. 파리 뭐 알죠? 그리고 호베. 후배도 어떤 지역인가요? 지역이죠. 완전 벨기에 붙어 있는 도시예요. 완전 경계선에 있는 그 도시예요. 그리고 큰 대회 있고 뭐 자전거 좋아하시면 일단 알아보시고 그리고 우리는 다음 주 그 메인으로 할 거예요. 파리 호베. 완전 되게 중요한 대회니까. 그때는 누가 이겼는지 알려드릴게요. 아 진짜 궁금하네요. 그거 되게 뭐 국제적인 대회로 알고 있는데 국제적인 아무튼 뭐 사람 엄청 많은 몇백 명이죠. 네네 관련해서는 저희 메인 에피소드에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그러니까 다 디테일 너무 말할 수 없는데 되게 특별한 대회, 되게 특별해요.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대하세요. 일단은 오늘 주제로 이동합시다. 뿜뿜뿜뿜뿜. Les nouvelles rapides, c'est fini. 뿜뿜뿜. Bonjour. 그래서 오늘은 저희
Le 13 avril. C'est ça. 오늘 저희 어떤 얘기하기로 했죠? Aujourd'hui, nous parlons de Pâques. Pâques. De la Pâques. De la Pâques. C'est ça. 그 Pâques라고 하면 모르시는 너무 똑같이 따라했어요 지금. 저희 한국에 지금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래퍼 중에 래퍼였어요? 래퍼인데 이제 유튜브 좀 광고만 봤으니까. 네, 그 대머리 래퍼. 그럼 나네. 빡빡빡빡. 아 지금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유행어예요. 빡 하는 게. 근데 프랑스에 빡이라는 날이 있습니다. Et voilà. 네, 그게 뭐 한국말로는 부활절이에요. 맞아. 그래서 저희 저번에 휴일 얘기할 때도 빡 얘기를 잠깐 했었고 프랑스에서는 한국과 다르게 빡에 쉬죠. 오, 네, 휴일이에요. 그리고 무조건 월요일이에요. 무조건 월요일. 너무 좋다. 프랑스에서 어떻게 이 날을 챙기는지 그런 문화도 얘기해보고 어떤 거 하는지도 얘기해보고 그럴 건데 네. 일단 한국 사람들이 바뀔 때 부활절에 뭐 하지?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저 어렸을 때는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지? 글쎄요. 뭐 일단 그 일요일 뭐 성당이나 뭐 교회 교회 가면 특별한 서비스 하겠지 뭐. 네,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저는 교회를 안 가서 잘 모르겠고 그런데 아마도 특별한 걸 할 것 같고 제가 어렸을 때는 동네 교회에서 달걀을 받았던 기억이 나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 있잖아요. 친구들이 또 하나씩 줘요. 그 달걀을 뭐 그런 정도? 그래서 뭐 집에 가서 먹고 그랬던 것밖에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아무튼 그 부활절 뭐 대충 빨리 얘기할게요. 일단 청취자분 중에 그 기독교 믿는 사람 알겠지만 그 크리스마스 다음 제일 중요한 그 행사니까. 그렇죠. 뭐 저희보다 잘 아시겠죠. 그렇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사실 그거는 뭐 예수가 죽은 다음에 돌아오는 그 행사. 네네,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죠. 부활이 그 뜻이니까. 부활 돌아온. 네, 맞아요. 죽었다가 뭐 돌아온다. 야, 프랑스어 채널인데 나는 한국말 배우는데. 뭐 좋네. 뭐 좋지 뭐. 역사에는 그 기독교 전에도 사실 지금 부활절 4월 하긴 하는데 옛날에는 그 예수가 아직 없었을 때도 그때는 봄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봄이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그날 인생이 다시 시작 다산 그 약간 심볼이 있었다는 그 계절이었죠. 다산의 상징이었다. 봄이 뭐 그럴 것 한국에도 같네요. 그렇겠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사실 네. 뭐 세계 다 뭐 뭔가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그런 그렇죠. 그런 계절이니까. 그렇죠. 그런 거 많이 있고 그래서 아마 이집트 뭐 옛날 고대 이집트? 파라오 있었을 때 그때도 그 계란을 빨강색으로 그 색칠하고 그리고 다산의 셈볼이었으니까 친구한테 뭐 이웃 부인 진짜요? 친구한테 되게 오래된 가족한테 주는 전통이네. 거예요. 그 기독교에서 태어난 그 전통이 아니고 되게 오래된 거예요. 기독교에서 생겨난 전통이 아니라? 뭐 사실 기독교 전통 생각하면은 비기독교의 전통이 다 섞인 거예요. 그 새로운 종교 얼마나 새로운 종교여도 이 원래 있었던 거는 맞아요. 가져가는 관습이 어차피. 많이 영향을 줬겠죠. 그건 뭐 어쩔 수 없지 뭐. 네. 아무튼 그렇게 되고 이집트도 페르시아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빨간색 이렇게 색칠하고 아무튼 그렇게 오래됐다 그렇게 기억하면 되고 그래서 물론 뭐 예수 뭐 태어나고 죽고 다시 오고 다시 죽고 그런 다음에 예수 그 올라가는 그 심볼이 인간의 죄악을 삭제된다. 죄악을 살지 씻어낸다. 그럴 때부터는 회개의 의미다. 그렇죠. 세계에는 거의 많은 행사가 다양한데 프랑스에는 일단은 초콜릿 계란, 초콜릿 토끼, 초콜릿 종, 초콜릿 딱. 어머, 다 초콜릿인데요? 일단 다 초콜릿. 와. 그래서 하나씩 설명할게요. 일단은 그래서 제일 쉬운 거는 토끼. 일단 토끼는 대부분 알자스, 로렌 약간 프랑스 많이 쓰는 거예요. 그 지방마다 독일도 많이 사용하고. 그 사실은 아마 미국에도 많이 쓰잖아요. 그 토끼를. 사실 그거는 설명하기 제일 쉬운 거예요. 토끼가 그 다산의 심볼이에요. 새끼 많이 만드니까. 다산의 상징. 그래 새끼밖에 안 만들어요. 네. 그 동물이. 그래서 뭐 그렇게 많이 사용하게 되고 벨기에에도 닭을 많이 써요. 똑같은 의미예요. 그 다산 새끼 많이 만들게. 그리고 계란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옛날부터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데 그 계란 사용하는 이유가 그것도 다시 다산
다산이 상징 계란도? 그렇죠. 그 병아리 그쵸. 계란을 깨고 안에서 나오니까. 나오는 거니까. 원래는 뭐 색깔 이렇게 색칠하고 혹시 빨강색으로 왜 색칠하는지 알아요? 사실 저는 빨간색으로 색칠하는지도 몰랐어요. 요즘은 다양하게 이렇게 네, 알록달록하게 자기 마음대로 색칠하길래. 그래서 사실 뭐 오리지널로 빨강색으로 색칠하는데 이유가 두 개 있을 수 있어요. 네. 제일 예쁜 거는 그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알 거예요. 또 메리 magdalena 간단하게 말하면 그 예수의 의심된 여자친구. 아 진짜요? 의심이 된 물론 뭐 증거 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계란이 삭고 그리고 부활절 날은 예수를 만났다. 근데 예수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니까 만난 다음에 계란 확인하다가 빨간색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전통이 시작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계란이 빨간색 색치는 이유가 가톨릭 성당 가면은 거의 일요일마다 그 신부가 와인 마시잖아요. 그거 예수의 피. 그 심볼이잖아요. 네네네. 물론 누구 피 아니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색칠해요. 아하. 예수의 피. 옛날 전통이 있었고 뭐 성경에서 나오는 거고 결국은 많이 색칠하게 됐고 뭐 다양하게 뭐 이렇게 다양한 색깔로 색칠하게 됐어요. 근데 가톨릭에서는 와인을 레드 와인만 마시나 봐요? 화이트 와인도 있잖아요. 그 화이트 피 있으세요? 그거 계란인데 미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계란만 주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미국에서. 근데 프랑스에 왜 초콜릿 계란이야? 아 그러니까요. 제가 한번 예측을 해볼게요. 그거는 더 맛있어서. 그것뿐만이지. 그리고 그 벨기에가 바로 옆 나라니까 그 벨기에 초콜릿 너무 맛있잖아요. 예, 최고지. 최고.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요? 야, 스위스 초콜릿 최고라고 누가라고 말하면 내가 욕할게요. 스위스도 벨기에가 맛있긴 최고예요. 맛있던데. 꺼져요. 벨기에는 최고예요. 아무튼 무조건 초콜릿 맛있으니까 하는 거죠. 근데 계란은 일단은 오래된 거예요. 그 1700년대. 년대. 그 계란을 이렇게 피우고 그 안에 초콜릿 넣고 이렇게 그 다음에 껍질을 깨지고 이렇게 알 생기잖아요. 몰딩이잖아요. 몰딩. 계란을 비우고 그 껍질은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놔두고 구멍만 하나 있잖아요. 그 안에는 초콜릿 집어넣고 그 녹았던 초콜릿. 그 다음에 알 모양 생기잖아요. 껍질만 깨지면 초콜릿 알이잖아요. 네네, 그쵸. 그 다음에 1800년대 그때 몰딩 그 공장이 이렇게 또 많이 생겼으니까 그때는 많이 먹게 됐어요. 그 계란 모양의 본을 떠서 이제 초콜릿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렇게 된 건가 보네요. 그렇지. 그러면? 기술이 발전됐으니까 그 다음에 100년 뒤에는 그냥 공장으로 많이 만들게 됐어요. 하지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겠는데 사순절. 사순절 그 바로 바로 전에 부활절 전이고 회개의 순간 계란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로마에서 나오는 법이에요. 그거. 아 그래요? 그래서 물론 교회 다니시면 뭐 상관없을 수는 모르는데 일단은 가톨릭이면 만약에 사순절 때 계란 먹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순절이 프랑스어로는 까햄이었죠. 까햄 네. 맞아요. 4세기부터는 로마는 계란 먹으면 안 된다. 왜냐면 그거 다산 그 심볼이니까 그럴 때는 사순절이나 뭐 회개할 때는 약간 다 뭔가 다 비우고 순수하게 뭔가... 해야 되잖아. 네. 그래서 먹으면 안 돼. 그래서 특히 사순절 때 40일이니까 알이 많이 남잖아요. 그쵸. 엄청 낳아놨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순절 마지막 날에 옛날에는 엄청 큰 오므라이스가 파티 만들었어요. 와. 뭐 오므라이스 아니었는데 아무튼 큰 오믈렛이나 뭐 계란 파티 만들었어요. 근데 냉장고도 없는데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네요. 와, 뭐 사실 처음부터는 안 먹고 뭐 버리지. 근데 그래도 많이 남았죠. 많이 남았죠. 아니면 김치처럼 똥에다가 떡에 넣고 뭐 이렇게 남았겠죠. 그것도 그 비기독교 그 전통이었었어요. 그 계란 전통. 네. 그래서 다 섞여서 이렇게 지금은 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란 전통이 되는. 재밌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뭐 하나? 초콜릿 종.
종 모양 초콜릿도 만든다고요? 전 그거는 전 사실 닭 모양 먹어봤고 그때. 토끼 모양도 먹어봤고, 맞아. 알 모양도 먹어봤고, 종 모양만 못 먹은 것 같아요. 근데 종이 왜 그럴까? 종이 글쎄요, 교회에서 이제 시간 바뀔 때 종 쳐서 그런 시간 건가? 바뀔 때. 일단은 종 설명하기 바로 전에 하나만 얘기할게요. 뭐 전통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요즘 많이 하는 건데 프랑스에도 벨기에도 스위스에도 하여튼 유럽에도 많이 하는데 초콜릿 계란 아니면 그냥 계란 자기 정원에서 숨겨요 부모님들이. 숨겨놓는다고. 그러니까 약간 보물찾기처럼.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애기들이 계란 찾기. 너무 재밌겠다. 그건 재밌어. 정원이 있어야지 할 수 있겠네. 그렇죠. 부모님 집에서 했잖아요. 네네네. 많이 먹었어 우리 돼지 됐어 그날. 배가 터졌다. 아무튼 재미있고 그리고 정원이 있어야 되는데 뭐 오늘 대부분 시청이나 뭐 주민센터나 이렇게 뭐 공원에서 이렇게 준비하는 또 행사를 거야. 하나 보구나. 행사해요. 네네. 행사해요. 근데 그 산타 할아버지처럼 산타 할아버지 없잖아 사실은. 그래서 선물이 누가 가져간 거야? 부모님이지. 근데 애기들한테 산타 할아버지 가져온 거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그럼 이번에는 초콜릿 알 토끼 정원에 누가 넣냐 이렇게 물어봐야지. 그 애기들이 애기들이 그거 관심 있을까요? 뭐 관심 있지. 누가 어떻게 여기 왔냐? 왜 이렇게 매일 정원 갔는데 왜 이렇게 너 오늘 있는데 어제 없었어? 물어봐겠지 당연히. 저 같으면 그냥 초콜릿만 갖고 좋다고 갈 것 같은데. 뭐 민군인 돼지니까 그렇죠. 뭐 거기 직원이 넣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니야. 그런 얘기가 종이에요 종. 부활절이 원래 일요일 제일 중요한 날인데 네. 근데 거의 일주일 동안 하는 거잖아요. 그 목요일부터는 월요일까지 하는 거죠. 뭐 나라마다 다르긴 한데 그 주간이 있죠. 거의 그 주간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목요일 그 교황이 그 로마에 있는 로마 바티칸에 있는 종을 축복하는 거야. 그래서 그 목요일에 그 종들이 모든 정원으로 산타 할아버지처럼 가서 초콜릿 넣는 거야. 근데 종이 사람도 아니고 움직여서 초콜릿들을 그렇게 배달할 수 있어요? 그 날아가는 레인디어 있어요? 무슨 참고해서 픽션이에요 픽션. 아니 근데 산타 할아버지는 그래도 할아버지가 이동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레인디어 날아가요? 레인디어 그 사슴은 그냥 상상인 거를 다들 알고. 근데 산타 그럼 종이 다 똑같아. 뭐가 달라 어차피. 종은 걸어다니지 않으니까. 그 뭐 날개 있어요. 조그만 날개. 엔젤처럼 그 조그만 큐피드 천사 있잖아. 그 조그만 날개 있는 건 똑같아. 네. 똑같아. 아무튼 아이들은 믿나 보네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럴 수 있지. 아주 순수하니까 애기들이. 네. 그래서 종이 가져와서 정원에 숨기고 그 다음 날 보물찾기. 그거는 스위스라도 벨기에라도 프랑스라도 뭐 독일이나 뭐 스페인 다 해요. 그 보물찾기. 오래된 풍습인가 보네요. 미국에도 할 걸? 초콜릿 알 아니어도 그냥 계란 하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많이 하는 그 행사예요. 그건. 그 일요일 하는 거고 월요일 하는 거고. 근데 우리는 한국 팟캐스트니까 무조건 얘기해야 되는 게 하나 있죠. 어떤 거요? 음식 얘기해야죠. 초콜릿 얘기 계속 했잖아요. 그 초콜릿. 근데 그 한국에는 설날 때 떡국 먹잖아요. 그쵸? 무조건이지. 안 먹으면 경찰서 갑니다. 그런가? 어떻게 난 감옥 가야겠네. 아니면 추석 때 그 떡 이름 뭐지? 송편. 송편. 그것도 감옥 가요? 안 먹으면? 비슷하죠. 도망가겠다 이제. 아무튼 그렇게 하죠. 그래서 프랑스에 일단은 란요 파스칼, 안요 파스칼. 파스칼은 그냥 그 형용사로. 파스칼. 파스칼 남자 이름이긴 한데 그거 아니고. 란요 파스칼. 아니요 새끼 양. 그거 왜 먹냐면 또 그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알 거예요. 그 모세 많이 돌아가는 거예요 역사로. 역사는 유대인 말하는 거예요? 네네 유대인. 유대인의 시민을 이렇게 이집트에서
그 노예였잖아요. 그래서 자유를 이렇게 주고 그 이스라엘 그 쪽에 있는 땅을 그 약속된 땅, 약속의 땅으로 간다. 뭐 이때의 이야기가 출애굽기라고 해요. 출애굽기. 네네네. 엑소더스. 망명한 거죠. 이스라엘로. 그렇죠. 근데 그거 하기 위해는 이집트에서 일단 떠나가야 되잖아. 근데 그때 노예니까 모세 이렇게 갖고 10번의 제함했잖아요. 재앙. 10번 했는지 더 했는지 하여튼 기억이 안 나는데 10번 맞아요. 10번 했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모세가 10번의 재앙을 10번까지 이렇게 불러온 거죠. 불러하고 결국은 뭐 하나님이 힘이 제일 많다. 우리 신들보다 재앙을 불러일으켜서 그리고 내 아들이 죽었으니까 가라. 그래서 너 시민을 가져가고 가라고 이렇게 했잖아. 그곳을 떠날 수 있게 된 그렇죠. 거죠. 근데 그 10번째가 뭐냐면 그 첫 번째 아들을 죽인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밤에. 모든 사람의 첫 번째 아들을 죽일 거다. 오늘 밤에. 그래서 유대인인지 그 이집트 사람인지 상관없이 죽일 거야. 그래서 유대인 무조건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시민이니까. 그래서 그 헷갈리지 않게 새끼 양 죽이고 피로 문에다가 마크 해서 하나님이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이집트 사람들만 유대인을 해치지 않고 그래서 그 양의 희생 아직도 미는 거예요. 중요한 파트예요. 그 기독교나 뭐 이슬람이나 네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에는 새끼 양고기 이렇게 먹는 거예요. 양의 희생을 기리는데 양고기를 먹는다고요? 그렇죠. 그거 결국 유대인 시민 그 자유 주었으니까 그거 덕분에 그래서 뭐 축하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그런 거겠지. 양한테 고마운데 양을 먹는다고 하니까 맛있으니까 뭐 해도 좀 양이 너무 불쌍하네요. 그렇지. 주제를 끝내기 전에 또 많이 준비했지만 뭐 길지 않게 이렇게 말할 건데 프랑스 땅은 뭐 오늘까지 땅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지구에 그 카리비안 쪽에도 있고. 그 프랑스가 본토만 있는 게 아니라 프랑스령. 뭐 섬들이 되게 많은 거죠. 네네네. 그치. 옛날에 노예만 있었던 뭐 그런 거. 그 정서를 2개 얘기할게요. 일단 프랑스 말로 카리비안 한국 사람들이 카리비안 생각하겠죠. 그 큐바 아무튼 거기 있는데 그 프랑스 섬이 3개 있어요. 제일 큰 거 2개는 과델루프하고 마르티니크. 거기 거의 전국이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그 해수욕장 완전 예쁘고 볼케이노도 화산도 예쁘고 아무튼 한번 보세요. 거기 한번 갈 수 있으면 그 파리보다 더 예쁘니까 파리 패스하고 한번 거기 가세요. 근데 프랑스 말로 그 카리비안은 카리비안 얘기 안 하고 안티이라고 해요. 거기 사실은 모든 카리비안 섬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프랑스 섬만 얘기하는 건지 뭐 모르겠지만 일단은 프랑스 섬 얘기할 거니까 안티 기억하면 돼. 안티요? 그 과델루프 마르티니크. 거기는 달라요. 그 행사들이. 그 빡대하는 행사가 좀 다르다. 빡대는 행사가 달라요. 약간 그쪽 가까운 데랑 또 문화가 섞였나? 그럼 다르죠? 사실은 그쪽 문화 원래 없잖아요. 아무튼 노예하러 아프리카 사람들이 다 가져갔고 그래서 자기의 문화도 가져갔고 아무튼 다 섞인 거지 뭐. 근데 거기는 일단 영 없죠.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거기에는 더 중요한 그 고기 해산물이 많을 것 같은데요? 해산물 바닷가니까. 물론. 그래서 고기는 바닷게. 네네. 그래서 일단은 그 vendredi 그래서 금요일 그 주간이 다 네네. 중요한 날이니까 일단 그 금요일부터 한 거고 그 금요일은 아크라 먹는 거예요. 아크라. ACCRAS. 아크라. 그거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거예요, 사실. 음식 이름인데. 게로 만든 음식인가요? 게 수도 있고 다른 해산물 수도 있고 뭐 고기일 수도 있고 대부분 해산물인데 근데 그거는 미트볼 있잖아. 그 미트볼이나 뭐 새우볼 그 중국에서 그거 있잖아. 모형 똑같아요. 볼이에요. 근데 튀김된 볼. 그 새우 가루로 쓰는 건지 뭐 아무튼 그런 건지. 근데 그거는 그 안티의 고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거예요. 매콤한 맛도 있고. 사실 주꾸미만큼 더 매울 수도 있어요. 아주 매운 거예요. 네. 뭐 안 매운 버전도 있겠죠. 한국 고추가 정말 안 매운 축에 속하더라고요. 세계에서 안 매운 거예요. 네, 먹어보니까. 사실 나 하나도 못 먹지만 알아요. 완전 차원이 다른 매운 맛이 훨씬 더 매워요. 그건. 네. 거기는 매운 거 먹으시면 과델루프 마르티니크 한번 먹어보시고
청양고추는 그냥 무시할 거예요. 아무튼 그거 아카 그거 전통 음식이요. 거기에는 사실 미국에도 뭐 거기 어디 뉴올리언즈나 뭐 그 루이지아나 뭐 그때 가는 사람들이 아카도 있어요. 튀김된 거 많아요. 그게 맛있어요. 특히 매운 거 난 못 먹는데 민구는 먹을 수 있으니까 네, 저 너무 아주 좋아할 거예요.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 금요일 먹는 거예요. 월요일은 일요일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와 요일마다 먹는 게 달라요. 뭐 일단 이틀 거기는 깨. 그날은 또 바닷깨? 깨를 네. 그 깨는 사실은 그 바닷깨도 있고 땅깨도 있잖아요. 거기는 땅깨. 거기는 약간 특별한 깨가 있어요. 그 깨 이름이 뭐 따로 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그 음식 과들루페에서 마테테 말하는 거예요. 마테테? 근데 마티니크에서 둘이 섬이 멀지 않아요? 마투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거는 찜조림 뭐 그런 음식이에요. 찜이나 조림. 그렇게 하고 뭐 야채랑 하고 그 밥이랑 같이 먹고 매운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좋아할 거예요. 네, 너무 맛있겠다. 좋아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특히 마티니크에서 게 조림을 그 엄청 중요한 그 요리이니까 그래요? 거기는 약간 종교 중요하니까 그래서 무조건 따라해야 돼. 그 전통을. 그래서 요리 방법은 제일 잘하는 사람이 엄청 경쟁적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모든 집에서 그 요리를 집에서 하는 하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그 해수욕장 뭐 매년 대회예요. 그거. 제일 맛있는 그 마테테이나 마투투. 아무튼 그 그게 요리를 제일 하는. 맛있는 게. 그래서 성은 Le Crabe d'Or. 금으로 된 금깨. 금깨 이렇게 받아요. 어머. 그래서 아줌마들이 할머니들이 다 거기 가서 막 이렇게 요리하는 거야. 뭐 많이 바꿨겠지. 지금 아줌마 여자 말하는 거 아니겠지.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하는 거야. 네. 근데 그 과도르 마티니크에서 해수욕장이나 뭐 강에서 거의 일주일 동안 원하면 텐트 치고 모든 사람 거기서 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나눔이랑 뭐 휴식이랑 뭐 우정? 뭐 친구들끼리 즐기고 그 음식 이렇게 나누고 뭐 그 대화 나누고 뭐 아무튼 좋은 시간이 있는 거예요. 원하면 일주일 동안 할 수 있어. 근데 그거 어느 때 언제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언제나 할 수 있는데 네. 그날은 다 해. 그럼 모든 사람이 텐트나 뭐 이런 거 갖고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 텐트나 캐노피나 뭐 아무튼 다 설치돼 있어요. 설치가 돼 있다고요? 뭐 자기 개인 거 가져가도 되고 아니면 뭐 시민 시청에서 뭐 주민센터에서 뭐 그런 데서도 또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큰 행사예요. 거의 엄청 큰 행사예요. 그 아무튼 우정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나눔 뭐 그런 거 다 휴식보다는 우정이 더. 그래요? 친구들끼리 놀고 목적은 나누고 우정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여튼 프랑스에는 대부분 흥미, 뭐 재미, 그 초콜릿 먹고 뭐 이렇게 물론 종교 믿는 사람들이 더 시리어스하게 뭐... 생각하지. 근데 뭐 일반 사람들이 그냥 재미있는 거니까. 근데 그 언티에서는 그 좀 더 가치 있는 내가 큰 행사예요. 우리랑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같이 보내고 행사예요. 음식도 먹고. 그래서 의미가 다르고. 뭐 요즘은 사실 특히 프랑스에는 그 종교 많이 믿는 사람 많이 떨어졌으니까 뭐 물론 기본이 종교 행사인데 대부분 안 믿으니까 그냥 재미있는 그 초콜릿 먹는 날이지. 그러니까요. 사실 한국도 초콜릿으로 했으면 사람들이 더 많이 이 날을 기억하고 굉장히 이 날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초콜릿이 아니니까 점점 흥미가 떨어지는 거야, 이거. 그렇죠. 이거 수입해야 됩니다, 이거. 사실 초콜릿도 수입해야죠. 그쵸. 초콜릿이 많아야 이제 서로 주고받겠죠? 어차피. 초콜릿 엄청 많이 팔리겠다. 그때 장난 아니야. 그때 프랑스에 사는 사람, 프랑스에 사는 분, 그 정치자 중에 있으면 알겠죠. 그때는 광고 다 초콜릿이야. 그리고 살도 엄청 찌겠네요. 장난 아니야. 그리고 위 말고 그 간병 걸린 사람 엄청 많아. 네, 적당히 먹읍시다. 응급실이 꽉 차 그날. 그 정도 아니지. 근데 아무튼 그렇게 많이 먹죠. 많이 먹죠. 네, 재밌었습니다.
그때 어차피 제품 팔기 위해는 그 행사 많이 만들었죠. 네. 아무튼 그래서 그 뭐지? 요약하면 라 빡. 빡은 여자예요. 네, 라 빡. 라빡. P-A-Q-U-E-S. S 무조건 들어가요. 아, 네. Le carême, 부활절. 아니, 맞아. 아니, 사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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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 carême. 계란, 초콜릿 계란. Les œufs en chocolat. Les yeux. 아, non, les œufs. Les les- yeux, 눈이에요. 아, les yeux. Les œufs. Les œufs en chocolat. Les œufs en chocolat. 그 다음에 그 계란 찾기. La chasse aux œufs. 샤스가 뭐죠? Hunting. 그러니까 뭐 찾기 아니면 사냥 뭐 이런 거가 되겠네요. 종. 종 뭐죠? Une 프랑스어로? cloche. 윈 Cloche. 클러쉬. C-L-O-C-H-E. 여자예요. Une cloche. 윈 클러쉬. 그리고 그 성당이나 뭐 교회 아무튼 다 보면은 위에 종 있는 그 타워 있잖아요. 네. Un clocher. 그 타워. 클러쉐. 아. 클러쉐. 그래서 le clocher de l'église. 성당의 clocher. Le clocher de l'église. 그 레글리스. 에글리스가 성당. 뭐 성당, 교회? 그 교회 음. 다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큰 시스템으로 생각하면 그 기독교, l'église. une 말고 la, l'église. 라 에글리스니까 레글리스. l'église. 근데 그렇게 말하면은 그 위에 있는 사람부터는 그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l'église chrétienne, 기독교, catholique, 다 포함이고, l'église musulmane, 그거 이슬람 시스템을 네네네. 뭐 아무튼 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뮤슬만? 무슬만. 무슬람? 아, 이슬람교? 이슬람은 이슬람. 아무튼 그 l'église 말하면 그 시스템이에요, 그냥. 그 hierarchy 또 뭐 얘기했어요? 아, 토끼. 네. 토끼 알잖아요. 라빵. voilà. le lapin. 하지만 le lapin은 작은 거고 그 미국이랑 뭐 독일이랑 또 큰 토끼로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거 라빵가 아니라 한국말로 토끼. 사실 다 토끼예요. 다 토끼지 그 한국말로. 근데 종류가 일단 달라요. 그 또 크고 아무튼 그거예요. 그래서 le lapin 그냥 일반 작은 토끼. 또 큰 거면 le lièvre. 리에브르. 오케이. 리에브르. 완전 다르다 라빵이랑. 그 fable 있잖아. 네네네. 토끼와 그 우화. 토끼와 거북이. 거북이. 근데 토끼 아니에요. lièvre야. 아, 거기 나오는 애는 귀여운 토끼가 아니라 리에브르. 큰 토끼. 아, 좀 야생 토끼라서 그렇게 빠르나 보다. Voilà. Le lièvre et la tortue. 네. 또 뭐 얘기해야 되나? Les Antilles. Les Antilles. 그 무조건 Les Antilles. 섬 여러 가지니까. 아, 섬이 많으니까 Les Antilles. Les Antilles. A-N-T-I 2-L-E-S. Les Antilles. 그리고 마지막으로 Guyane. 그 브라질 옆에 있는 프랑스 땅. La Guyane. 그 가끔 La Guyane française. 왜냐면 Guyane 두 가지가 있어요. 아. 프랑스 거 아닌 것도 있고 프랑스 거 있는 것도 있고. 저희도 사실 저도 그거를 기아나. 기아나. 그 나라 이름이 기아나인데 내가 어디 뭐 신청을 하거나 할 때 내가 나이 내셔널리티를 입력해야 될 때 많이 봐요. 프랑스 막 있고 프랑스령 기아나 막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좀 길어갖고 눈에 띄어요. 아, 딱 초콜릿 딱. 뭐 그거겠죠. 뿔레 음식이지. 뿔레드 뿔. voilà. Une poule. 뿔 de chocolat. 뿔 en chocolat. 뿔 en chocolat. 뿔 de chocolat 말하면 되긴 될 것 같아. 그냥 문법 보면. 근데 프랑스인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겠죠? 뭐 약간 그치 뿔 en chocolat 더 많이 말. 뿔 en 근데 chocolat? 문법적으로 뿔 de chocolat 많은 것 같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맞다니까. 네, 민구 선생님. 또 뭐 필요한 단어가 있었나? 아, 다산 많이 얘기했잖아요. 다산. 그 생명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렇죠? La fertilité. La fertilité. 영어 똑같아. fertility랑 약간 뭐 비슷한. 똑같아. 네네. La fertilité. fertilité. voilà. 그리고 아까 우정 많이 했잖아요. 네. 그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La convivialité. 오, convivialité. 그 convivialité 명사고 형용사는 convivial. convivial. 우정한. 뭐 친한. 친한 그죠. convivial. 나눔. 뭐죠? 나눔. partage. partage. 이거 되게 중요한 단어일 것 같아요. partage. 그래서 동사로 partager. partager.
네. partager 좋아. convivialité 그 동사로 바꾸면 그래서 초대하는 말이지. 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convier. 꽁비에. 또 잘 봐. 또 짧으니까 좋아. 꽁비비아밀 꽁비에. 그래서 초대하는 뜻이에요. 내가 초대하다. inviter, convier 똑같은 뜻이에요. inviter, convier. 네, 다 기억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최대한 우겨놓고 있습니다. 또 뭐가 있었나? 재미있는 단어. 알을 뭐라고 했었죠? 알? Un œuf. neuf. Un œuf. un off가 돼서 on off 이렇게 되는데 Liaison. 두 개 이상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Des œufs. des œuf. of œ. 이거는 정말 스펠링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스펠링이 되게 미쳐요. 그거. 좀 이상하게 생겼죠. 예. 그 오로 시작하고 O E U F. F. 근데 O E는 붙어 있어요. 네네, 그렇죠. 그 단어에만 있는 거 아니야? 한두 단어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이상해 그거. 그거 이상해. 그래서 joyeuse Pâques tout le monde. 즐거운 부활절 되시길 바랄게요. 그렇죠. 네. 초콜릿 안 믿어도 드세요. 알모양 기분이 초콜릿. 좋잖아요. 그 엔돌핀이나 뭐 무슨 호르몬이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초콜릿 먹으면 드세요. voilà. 그래서 그 오늘 메인 주제를 끝났고. 네. 어떤 코너로 이동해야 되나요? l'anniversaire du jour. C'est bien. 징글 준비하셨나요, 민구님? 뭐 해주시기로 했잖아요. 그렇지. 똥 뻔뻔뻔뻔뻔뻔. aujourd'hui. 다시. 뻔뻔뻔뻔뻔뻔. l'anniversaire du jour. 뻔뻔뻔뻔뻔. 이거 뭐 뻔뻔뻔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그냥 순간으로 생각하는 거지. 네. 사실은 오늘은 생일 그 여자분 보니까 노래 바꿔야겠네. 뿜뿜뿜뿜 그 트럼펫처럼 l'anniversaire du jour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4월 13일에 태어나신 분이죠. 네. 근데 특별해요. 이번에는 처음으로 저희가 여자분을 소개하게 됐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그러네. 여자분이에요. 네. 여자 해야지. 네. 누구신가요? Catherine de Médicis. Catherine de Médicis. Voilà. 몇 년도에 태어나셨나요? 1518년. 1518년. 19년. 프랑스어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oui, pardon. 네. Oui, bien sûr. C'est 프랑스어 팟캐스트였잖아. Catherine de Médicis est née le 13 avril 1519 à Florence. 플로렌스? 이탈리아네요? 이탈리아 사람이 있죠. 그 처음에. 그분의 직업이 뭔가요? 직업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직업 있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많은 일을 했는데 일이 아니죠. 그 스테이터스죠. 왕이었어요. 여왕? 여왕이었던 분. 그럼. 네. 이분이 정말 그 중요한 일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 다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아니면 내일까지 녹음해야 돼. 여왕을 그러면 그 프랑스어로 어떻게 말하나요? La reine. La reine. 왕은? Roi. Le roi? Le roi, la reine. 여왕은 la reine. Voilà. 그래서 elle était la reine. C'était la reine, oui. La reine de France. 네. La reine de France. Voilà. 일단 이탈리아에서 태어났고. 네, 이탈리아에서 태어났어요. 좀 그냥 웃기기 위해는 그냥 원래 그 사람 이름이 알려드릴게요. 이탈리아 발음으로. 뭐 이탈리아 사람이시면 죄송합니다. Caterina Maria Romana di Lorenzo di Medici. 되게 얌전하게 읽으셨네요. 그 손까지 움직이면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Caterina Maria Romana di Lorenzo de Medici. 그렇게 해야지. 피자도 해야지. Pizza della pasta della mamma de tiramisu. Ma che. 그 이종차별이라고 하죠. 아무튼 이탈리아에서 태어나는 사람이고 그 결국은 그 프랑스 왕의 남동생 결혼할 거예요. 프랑스 왕의 남동생과 결혼을 한 거예요. 사람이에요? 하는 사람이에요. 그때부터는 왕 아니죠? 그렇죠. 그는 가족인데. 근데 딱 죽었어요.
왕이. 그 계획 없이. 그냥 갑자기 죽었나 보다. 그리고 아들 없었어요. 아, 그 왕한테 사실 아들이 없었다. 아이 하나도 없었나? 맞다. 아들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나이 제일 많은 남동생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왕이 되는 거죠. 그때 여왕 되는 거죠. 왕의 부인이 여왕은 아니잖아요. 프랑스 말로 le roi, la reine. 그거 내가 바와가 다 갖고 있는 거는 여왕만 reine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둘 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네네. 남편, 부인, roi, reine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거 언제였냐? 그 1547년에서 1559년까지. 그 남편의 이름이 뭐였죠? 남편 이름이 그 왕 되기 전에 앙리, 그 제리 앙리처럼 앙리, 앙리 듀크 d'Orléans. orléans 도시 이름이죠. 그 오를레앙. 태어났던 네네네. 그 orléans. 그 듀크. 공작. 앙리 오케이. 공작. voilà. 그렇게 했고 근데 왕이 되면 앙리 2. 앙리 두 번째. 앙리 2 이렇게 되는 앙리 거니까. 2세. 앙리 2세? 2세. 두 번째죠. 앙리 2세. 앙리 2세. 헨리 2세라고도 많이 하는데 그냥 영어 발음으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치 헨리. 그 영국에도 헨리 많잖아요. 헨리 VIII. 그거 제일 유명하죠. 근데 오랫동안 아이 못 태어났어요. 그 여자가. 네네네. 봤어요. 사실 14살 결혼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되게 젊었을 때 결혼을 했겠죠. 그치. 그때는 뭐 다 이렇게 얘기 안 할 건데 근데 남편도 죽었어요. 그때 언제 그 1559년에 죽었어요. 왕 12년 만에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들을 해야죠. 다행하게 아들이 있었어요. 그때 오랫동안 아이 못 태어나는데 그때 뭐 일단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10남매를 낳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아이가 10명이죠. 네, 진짜 오랫동안 또 10년 정도를 아이를 안 낳았다가 낳았는데 10명을 낳았어. 뭐 열심히 했지. 계속해서. 아마 생리 시작할 때부터는 공장만 모드로 켰나 봐. 너무 어렸을 때 결혼을 했으니까. 그런 것 같아. 네. 근데 뭐 어차피 유럽 보니까 뭐 한국 마찬가지겠지. 어디 그렇겠죠? 왕 있어도 마찬가지겠는 거는 어차피 여왕들이 그냥 애기 공장이죠. 그 슬픈 얘기인데 진실이지. 그거 대부분 왕의 그 아들을 만드는 그 방법이죠. 그쵸. 근데 이 메디시스의 경우에는 그 이상의 일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는 때부터는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 왕 돼야 되는데 아들이 너무 아이였으니까. 네, 늦게 났으니까 또 애기였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왕 될 수가 없어.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왕이 되는 게 아니라 régente. régente. 사전에서 보니까 regente는 수렴 청정. 네, 정확히 배우셨네요. 수렴 청정.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녹음한 다음에 잊어버린 거예요. 섭정을 했다는 건데 이 여자분이니까 수렴 청정이 되죠. 그러니까 일단 나라 관리했어요. 일단 그 여자의 제일 중요한 그 포지션이 뭐냐면 그때는 프랑스에는 사실 내전 순간이었어요. 그 미국처럼 막 전쟁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많이 싸움이 있었었는데 어떤 사이드는 어떤 사이드 이렇게 싸우냐면 가톨릭이랑 그 프로테스탄트? 지금 생각하면 가톨릭이랑 교회 기독교 뭐 그럴 텐데 뭐 한국에서 또 기독교는 약간 그냥 프로테스탄트랑은 조금 또 다를 수 있어서 그냥 프로테스탄트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그때들이 많이 싸웠어요. 그 전통으로 가톨릭이었는데 나중에 그 독일에서 루터 뭐 종교 개혁이 있었죠. La Réformation 맞아. 그때 뭐 프로테스탄트 많이 생겼고 프랑스로 가져갔고 물론 싸우는 거지. 물론 싸운 거지. 근데 그때는 그냥 시민만 종교 바꾸고 뭐 상관 하나도 없어요. 왕들이 관심이 없지. 근데 높은 사람들도 조금씩 바꾼 거니까 그때 위험해졌잖아요. 네. 파워가 뭔가 갈등이 조금 생기고, 밸런스는 파워 게임이 좀 있었겠네요. 생긴 거지. 네. 근데 결국은 내정이 시작하는 거예요. 몇 년 내전? 내전이 시작하는 거고 몇 년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냥 프로테스탄트나 이겨야 되고 어떤 사람이 가톨릭이 이겨야 되는 거고 일단은 메디시스는 여왕이었고 그 다음에는 수리엄 청정이었으니까 네. 일단은 꼴라야 되는지 아니면 병화해야 되는지 어려운 거죠. 네. 어려운 거죠. 이거를 뭐 싸워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평화를 지켜야 되는지. 그러니까. 뭐, 그 여자는 무조건 병화 선택했어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한테는 정부에다가 자리를 만들어줬고 자기가 가톨릭에서 이탈리아 사람이었으니까 자기가 가톨릭이었고 그래도 프로테스탄트한테는 정부에다가 몇 자리 이렇게 주었어. 네. 그리고 병화 더 이상 만들기 위해는 자기 딸을 프랑스의 대표 프로테스탄트 사람 Le Prince de Condé한테 프랑스 드 콘데의 왕자한테는 그 딸 결혼하고 싶다. 아 근데 그 사람이 프로테스탄트 그렇죠. 프랑스의 대표. 완전 위에 있는 사람. 네네. 그 프랑스에서. 그래서 이렇게 병화 만들 수 있잖아요. 대부분 유럽을 보면 아마 한국 사실 어디다 동양인지 유럽인지 그 어떤 나라랑 병화하고 싶으면 그 결혼하는 거잖아요. 아이들을 결혼시키죠. 그러니까. 하지만 부족했어요. 그거 엄청 프랑스에 그 트라우마 난 그 이벤트가 생겼어요. 지금 바로 전에 말했던 그 딸 그 결혼하는 그거 이름이 뭐였죠? 그 딸이 가장 유명한 마르게리트 드 프랑스. 마그리트. 그 딸이 가장 유명해요. 왜냐면은 그 사건 때문에 영화도 나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이름을. 오케이. 그래서 마르게리트 드 프랑스 그 결혼할 때 파리에서 하잖아, 당연히. 네. 근데 그때는 대학살이 생겼어요. 결혼식 날? 준비하는 날. 아, 네네. 그리고 오늘 밤에 파리에서 조금 더 전에 봐야 돼. 조금 더 전에 역사를 뒤로 가봐야 되고. 네. 파리는 그리고 파리가 원래 가톨릭 그 도시였지. 뭐 대부분 프랑스처럼. 근데 프로테스탄트 사람들이 많이 가먹었어요.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었어. 많이 먹었어. 그 사람들의 이름이 위그노. 아, 네네네. 위그노. voilà. 그래서 파리를 많이 먹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 왕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나라 높은 사람 그 왕 항상 붙어 있는 사람들이 그게 가톨릭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위그노가 이기면 파리를 진짜 100% 가져가면 파워를 가져가는 거지. 왕관을 가져가겠지. 그러면 안 되니까 뭐가 해야겠다고 생각했겠지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날은 위그노를 다 죽이라고 계획했어요. 한 밤이었나 낮이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하루에는 파리에 3,000명 죽였어요. 네, 그 대학살 이름이 있죠. Le massacre de la Saint-Barthélemy. 바르텔레미? 바르텔레미? voilà. 그 알잖아요. 그 캘린더에 매일 세인트가 그래서 바르텔레미. 아, 그 날짜에 그 세인트가 바르텔레미였던 거죠. 이거 한국말로도 있는데 잠시만요. 성 바르톨로메오 죽일 학살입니다. 네. 그거는 그 이렇게 하루에 이렇게 위그노들을 죽이려고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그거 사람들이 되게 가톨릭들이 중오 많이 갖고 있겠죠. 내 땅인데 너가 왜 너 안 넣은 거야? 마마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죽이고 싶겠지. 근데 파리에서 이렇게 하게 됐으니까 뉴스가 뜨면은 지방에도 많이 펴졌어요. 그래서 거의 한 달 동안 프로테스탄트들을 많이 죽였어요. 근데 파리에는 3,000명쯤 죽였으니까 뭐 죽여는 것을 증거 남으니까 알 수 있는데 지방은 뭐 계산한 사람 없겠죠. 그래서 5,000명에서 10,000명까지 지방에서 죽었어요. 엄청 큰일이죠. 네. 엄청 큰일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뭐 어떻게 되는지 얘기 안 할 건데 아무튼 헨리 4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보세요. 그 다음 왕 많이 바꿨어요. 아무튼 Le Massacre de la Saint-Barthélemy 되게 중요한 에피소드예요. 그 프랑스 역사에. 근데 역사를 보면 누가 했는지 그러니까 이 배후에 누가 있는지 네. 누가 결정했어요. 누가 시작했는지 아직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려진 팩트가 없다는 거죠. 없어. 왜냐면은 처음에는 그 카트린 드 메디시 가톨릭이니까
많이 의심을 받았더라고요.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 거의 왕 그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그 파워 힘이 있는 사람이니까 했겠지 생각했는데 몇 년 동안 진짜 믿었어 그럴 건가. 근데 결국은 뭐 다이어리 뭐 그런 거 다 발견하니까 또 많이 읽게 되니까 아닌 것 같고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거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는 계속 평화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 진짜 그 뭐지 프랑스의 지방 같은 거의 살 때 동안은 계속 돌아다녔어. 평화 시키를 위해 계속 중재를 많이 했고 하지만 네. 물론 프로테스탄트가 없었으면 인생이 얼마나 변했을 거야. 뭐 그래서 결국은 유교노 다 죽었으니까 누가 이긴 거지? 카트린 메디시스 이기는 거죠. 뭐 가톨릭이 이긴 거죠. 그러니까 이긴 거죠. 그래서 의심이 시작하는 거죠. 근데 결국 아닌 거고 그리고 왕도 그때 아들이 왕이었잖아요. 근데 뭐 아무것도 못하는데 걔도 약간 프로테스탄트 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왕은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 뭐지 대학살을. 아 그래요? 그래서 뭔가 더 복잡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메디시스가 이거를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어도 이거를 이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를 알긴 했을 거다. 알고 있었을 거다. 그걸 알고 막진 있었고 않았어. 막지 않았다. 네, 맞아요. 그 부분에 책임은 있는 것 같아요. 책임이 있어. 책임이 있는데 처음부터 생각하는 사람 아닌 것 같고 다른 사람 했는데 근데 결국은 그 여자는 그것 때문에 힘이 더 많아졌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아들이 그래서 진짜 왕 아이였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사람이고 아니면 힘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 왕한테 이렇게 마인드 밟고 내 쪽으로 갖고 가고 싶잖아 그 왕을. 네네. 근데 높이 있는 그 프로테스탄트 중에는 높이 있는 사람이 왕 그 애기 왕한테는 힘이 많아진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죽었어. 그때 죽었어요. 그렇지. 근데 카트린 메디시스 그 사람을 되게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일단 팩트는 사람 엄청 많이 죽었고 그리고 카트린 드 메디시스 결국은 힘이 많아졌고. 아 그래요? 그거 덕분에. 하지만 대학살을 했긴 했는데 무조건 모든 그 프로테스탄트는 안 죽었죠. 그래서 그래도 그 사람들이 자기를 보호하겠지. 보호해야죠. 네. 그 무기로. 그도 말로만 아니고. 그래서 계속 내전이 계속 했겠지. 그래서 나이 먹으면서도 대학살 지났어도 카트린 드 메디시스 계속 돌아다니고 계속 평화를 시킨 거예요. 어떤 위치는 프랑스에 특히 동쪽으로 거의 100% 프로테스탄트 쪽이 됐어요. 무섭지 않게 그냥 가는 거고 엄청 할머니 될 때도 거의 69살까지 살았어요. 그 할머니 그 사람이 그때는 늙은 나이죠. 네, 굉장히 장수죠. 그 시절에는. 듣기 왕이면 그 한국 왕 보세요. 30살밖에 안 살았는데 아무튼 그 대단한 거죠. 이야기하러 가는 거야. 왜냐면 자기 아이 중에는 프로테스탄트 가톨릭 다 나눈 거야. 네. 그래서 자기 가족은 다 나눈 거야. 근데 죽을 때는 다 같이 모여하는 거예요. 그쵸.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 엄청 중요한 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사실. 평화를 위해는 많이 싸웠어요. 하지만 마지막에는 진 거예요. 왜냐면 평화를 얼마나 노력하게 이렇게 시켰어도 내전이 더 심해졌어요. 얼마나 노력해도.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빠르게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대단한 건지 왕을 결혼했고 그 왕의 아빠가 프랑스와 프로미에. 아, 네네. 알죠? 네, 퍼미에 코 되게 크신 분. 머리도 길고. 머리 길었나? 머리 길었죠? 머리 긴 거 뭐 다 기본이었죠. 그거 프랑스 루아르강에서는 그 큰 성 만드는 그 왕이었어요. 샤토 샴버. 그거 엄청 중요한 왕이었고 그 왕이 굉장히 믿고 좋아하던 며느리라고 봤어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 왕의 형제 부인이었고 여왕 됐고 뭐였지? 수렴청정 이렇게 됐고 그 아이 10명 아이 중에는 왕이 되는 사람 3명이 됐어요. 아. 왜냐면 뭐 10명 중에 또 죽은 아이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그쵸? 그 사람이 사실 자기 인생이 완전 비극 인생이에요. 아, 메디시스가? 네. 아이였을 때부터는 아빠가만 죽었어. 그쵸. 되게 일찍. 이탈리아에서
그래서 어디 이모였나 고모였나 아무튼 거기 기독교 그 뭐지 여자만 있는데 그 있잖아. 네네네. 수녀원? 아니 수녀원인가? 그거 거기서 이렇게 키웠고 프랑스 와서 왕 다음 그 결혼하고 나 왕 될 거야 이렇게 그냥 생각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다 안 하고 바로 형이 죽었고 왕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죽긴 했지만 그 집안 자체가 그 왕 가문이었잖아요. 왕이 왕이 아니라 귀족 가문이었기 때문에 집안 노벨이었지. 네네. 그래서 에이, 당연하지. 그 프랑스 왕의 동생은 누구나 결혼 안 하겠지. 당연하지. 네. 근데 아무튼 결국 남편이 왕이 되는 거고 일찍 죽는 거고 일찍 죽는 다음에 원래 한국처럼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그 자기 남편 아니면 부인 죽으면 하얀색 옷 오랫동안 입어야 되잖아. 그래요? 프랑스에도 그때 똑같았는데 그 여자는 며칠 동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검은색 죽을 때까지 검은색만 입는다고. 자기가 너무 슬퍼서. 그리고 아이가 10명 있긴 있었는데 3명 왕 되는데 2명 죽었고 자기가 죽기 전에 죽었고 딸도 2명 죽었어요 일찍. 이렇게 엄청 슬프게 살았어요 그 여자가. 네. 엄청 슬프게. 그 얼굴에도 좀 약간 슬픔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우리는 뭐 여왕 하면 되게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상상하는데 이분 아니야. 얼굴은 굉장히 뭐랄까 좀 뭔가 엄해 보이는 그러니까 뭔가 좀 무서워 보이기도 하고 약간 되게 세죠. 세요. 되게 강한 여자 같기도 하고. 네, 강한 여자지. 강한 여자지. 딱 얼굴에서 그게 보이는 것 같아요. 나라 프랑스에서는 제일 힘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뭐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아름답지는 않았지만 뭐 굉장히 스마트하고 또 그만큼 뭐 능력도 있고 그쵸.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소개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계속 검은색 입었었고 약간 슬픈 계속 일이 생겼고 그리고 가족도 이렇게 팍 나누고 결국 다시 모았지만 처음부터는 이렇게 나눴고 그 카트린 드 메디시스의 검은색 아니면 어두운 전설이 생긴 거예요. 프랑스 말로 La légende noire de Catherine de Médicis. 왜냐하면은 그 여자가 일단 검은색 계속 입었고 그 슈노소 상에서 살았는데 초 같은 거 이렇게 풀 거의 절대 안 꼈어요. 일을 어떻게 했지? 계속 어둡게 살았어요. 그냥 뭐 해가 지면 자 그냥 그런 거지 뭐. 그래서 오래 사셨나 보다. 뭐 그럴 수도 있어. 아무튼 이렇게 좀 어둡게 이렇게 살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정치를 생각하면은 약간 마키아벨리 쪽이었어. 아 그래요? 약간 심하게 이게 막 일단 내 목표가 있고 어떻게 방법해든 그 목표로 갈 거야. 그렇게 많이 했어. 강한 여자가 많네요. 되게 엄청 강하고 똑똑했고 그래서 약간 어두운 레전드가 생겼고 전설이 생겼어. La légende noire. 네. 근데 뭐 사실은 훨씬 더 착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왜냐면 나중에 그 사람이 죽고 남은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였고 아니면 이 사람 싫어하는 사람 힘이 많아졌어. 그래서 그 사람의 이미지는 이렇게 나쁘게 이렇게 맞아 그렇죠. 뭐 떠난 사람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그렇죠. 했겠지. 근데 뭐 그렇지 않았어요. 왠지 외로웠을 것 같아요. 살면서. 많이 그렇겠죠. 그래서 결국은 le 5 janvier 1589 à Blois. 아 블루아. 그거 어떤 또 무슨 병화 만들기 위해는 블루아 그거 아무튼 중요한 사람 보러 갔었는데 근데 중간에 겨울 때문에 뭐 추워서 어떤 뭐 집에서 편안하게 지는 게 아니라 아니고 거기 살았고 아이고 결국 죽었어. 거기 누굴 만나러 갔다가 죽은 거라고요? 그렇죠. 아이고 또 병화 때문에 가는 거예요 사실. 뭐 슬픈 걸로 끝내고 싶지 않으니까 네. 약간 아이러니 있는 걸로 끝낼게요. 재밌는 거 있나요? 재미있는 거 아닌데 하지만 뭐 아이러니 있으니까 약간 뭐 좀 결혼했을 때쯤 젊었을 때 따로 뭐라고 하지 미래 보는 사람들 점 보는 사람들? 점쟁이? 뭐 아무튼 그렇죠. 그런 사람 이렇게 보고 그 사람이 너가 사int-germain 옆에 죽을 거야. 근데 사int-germain 일단 사int-germain 그 germain 성 세인트. 세인트. 사int-germain. 그거는 프랑스 지도 보면은 사int-germain 도시가 많아요.
그 점쟁이는 그냥 확률 높은 대로 얘기한 것 같네요. 그때 많지 않았어요. 아, 그때 별로 안 많았고.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조건 그 여자는 살 때 동안 죽을 때까지 산자만 이름 들어가는 산자만 도시 안 가고 Saint-Germain-en-Laye, Saint-Germain-sur-Loire, Saint-Germain-sur 뭐뭐뭐뭐뭐 안 가. 일단 안 가. 아. 그리고 실망이네 약간. 성당 기다려봐요. 마지막 트위스트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산자만 뭐뭐뭐뭐 성당 이름 있겠죠? 그럴 때 절대 안 가. 옆에도 안 가고. 네. 그리고 파리 아는 사람들 있으니까 아마 우리 정치자 중에 튜일러리 그 루브르에 있는 거죠. 그거 메디시스는 만들기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원래 거기에 살아야 됐어. 하지만 그럴 때는 그 큰 성이나 뭐 아무튼 돈 부자들 노블 뭐 아무튼 부자들이 성 만들고 아니면 뭐 집 만들고 아니면 그렇게 만들면 그 무조건 그 성당 관련된 사람이 보호해 줘야 돼. 좋은 운 걸리게 아니면 나쁜 운 피해하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튜일레리 이렇게 하자고 하고 결국 거기 이사 가야 되잖아. 근데 그 보호하는 그 성당 사람이 산제르맹 블라블라블라 성당에서 온 사람이야. 그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나요? 그래서 이사 안 갔고 딴 데 갔어. 아무튼 네. 얼마나 심하게 믿었지 그런 말이죠. 잘 이해했죠? 네. 근데 블로아 성에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뭐 산제르맹 거리는 없지. 그렇죠. 하지만 반전이 여기 또 있어요. 하지만 트위스트가 있어요. 그 뭐 한국에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프랑스에 바로 죽기 전에 그 신부 빨리 와야 마지막 말을 아니면 너는 전국으로 갈 거야. 누가 잘못되는 거는 다 삭제가 된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거 마지막 말 있잖아요. 그래서 뭐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그거 신부 블로아의 신부 이렇게 빨리 신부님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말하자. 근데 그날은 신부님이 바빠서 그 바로 밑에 사람이 이게 가져온 거야. 그 사람 이름이 줄ien de Saint-Germain. 진짜래. 줄ien de Saint-Germain. 그러면 쌍저망 옆에서 죽은 게 맞네요. 그래 맞아. 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네. 그러니까 완전 운명. 네. 아무튼 그런 거 아이러니가 있어요. 자기 인생에 계속 산자만 피하고 결국은 피해 못했어. 점쟁이는 너무 인기가 많아졌겠는데요. 그때까지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프랑스 처음 갔을 때 거기 고성 투어를 했었는데 그쪽에 진짜 관광객들 많이 가잖아요. 유명하죠. 샤토 드 샹보 있고 샤토 드 쇼농소. 저도 쇼농소 거기 많이 오래 살았어요. 근데 거기 가면 이제 한글 책자도 있어요. 그 처음. 왜요? 그쪽에 모든 성에 갔을 때 거기에만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6년 전이니까 제가 갔는데 그때 쇼농소 성에 한글 안내가 있었어요. 그 책자가. 그래서 셔농소성 해갖고서는 막 이렇게 되게 재밌게 보고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특히 거기 정원도 예쁘고 그런 정원 별로 안 예쁜데 그 루아강 맞아 다리 강에서. 위에 만드는 네네. 성이에요. 거기 맞아요. 건축은 되게 특이해요. 거기 알아보세요. 그 다리 위에서도 사진도 되게 많이 찍었고 너무 예뻤는데 그 건축 같은 데에도 그 메디시스가 되게 많이 관여를 했다고. 그렇지, 신경 썼어. 네, 그런 소개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코로나도 풀리고 여행 가실 수 있으니까 그쪽도 가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프랑스 구경하면 파리 뭐 알아서 뭐 꼭 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거 빨리 그냥 보고 버리고 루아르강의 성. 그렇게 les châteaux de la Loire. 그렇죠. 저희 인스타에 댓글 많이 남겨주시는 저희 경민님. 예. 루아 추천하셨어요. 그렇죠. 네, 파리 에펠보다 루아. 네,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렇죠. 니스보다는 파리보다는 보는 게 일단 역사가 있고 더 예쁠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 일단 볼 수 없는 거 무조건 많이 들어가요. 아무튼 voilà. 그러면 저희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인스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동안 너무 많이 알려드려갖고 이제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지만. 아니야 들어야고 구독해야죠. 네, 계정이 FRA
끝까지 N 갈 수 있을까? C A E S. 그다음에 neuf 숫자 neuf. 딱딱딱 프랑스어랑 너프랑 가운데 뭐가 있죠? 띠헤 듀바. 띠헤듀바 voilà. 그리고 숫자 neuf. voilà. 9입니다. 그러면은 저희 인스타 계정으로 들어오실 수 있어요. 네, 지금까지 뭐 댓글도 조금씩 남겨주시고 저기 경민님 많이 남겨주시고 또 파리 스토리님 많이 남겨주셨고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그 몽테뉴님 감사하고 네,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이 코멘트 남겨주시고 하면은 저희도 활발하게 소통하도록 할게요. 질문 있으셔도 이거 해주셔도 완전 돼요. 준비됐던 말이었는데 너무 빨랐어. 아 그래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런가? 그러니까. 질문도 저희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질문을. 그러니까 예, 원어민 선생님 계신데 선생님. 네 뭔가 알고 싶으신 거 있으시거나 궁금한 거 생기시면 저희한테 물어봐 주세요. 저희가 또 다룰 수 있으면은 그러니까 프랑스 여자친구 생겼는데요. 맞아요. 저희 무슨 카운슬링도 문제가 좋고. 있는지 카운슬링. 네 그러면 저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민구 Merci beaucoup. 민구 Merci beaucoup. 멸치볶음밥. 네 감사합니다. 민구 뭐야 민구 맹구. 프랑스어 수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À bientôt les enfants. 비스